최근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이 합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 10% 관세를 천명한 트럼프 정부가 하루 사이에 다시 15%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통제와 대응 체계를 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정교 교수님, 정부에서 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액은 이 관세 불확실성에 떠밀린 선택이라는 이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또 합의를 했는데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특별법을 꼭 발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발제문에서 국회가 사전 사후 통제를 법제화하되 상임위 사전 보고와 연 2회 정기감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은 현실적인 대응으로 제도로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이 사전 보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항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번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장치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보고가 미이행되거나 핵심 정보가 누락된 채 보고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 법률상 어떤 보완 절차가 필요한지, 또 집행정지까지는 이런 과도하다 하더라도 조건부 집행, 추가 자료 제출 의무, 재심의 절차 가운데 어떤 걸 이 법에 명시해 두는 것이 현실적일 것인지 한번 의견을 한번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질문 끝나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허정 교수님, 대미투자 집행 중심 설계만으로는 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관리하기 어렵고 통과 이후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관세 변동 환경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국내 파급 이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3,500억 달러뿐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정적 위험 문제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우리도 미리 예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예견된다면 막기 위한 어떤 조치가 이 특별법에 꼭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교수님, 지금 우리가 상호간세 무효 선고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은 법안 문안이 아니라 환경 변화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본은 추진 의사를 밝히되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EU는 승인 절차를 보류하며 대부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3,500억 달러라는 대규모 투자 체계를 지금 법률로 고정하려는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 법제화에 나서는 것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략적 선제적 대응인지, 아니면은 이로써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인지, 어떤 쪽인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국회 입장에서 볼 때 통제라는 것은 곧 신중함을 의미하는 거고, 행정부가 지금 강조하는 기민한 대응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정부가 요구하는 기민한 대응과 우리 의회에서의 그 민주적 통제 사이에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법안에 명시할 수 있다면은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서 법안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고견을 이렇게 제가 질문 순서대로 한번 교수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상욱 의원님께서 그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이 부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그 약속을 한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양국 관계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더 국익을 해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전담 공사가 될지 어디가 되든 또 정부가 되든 간에 물론 정부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은 각 투자에 대한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외 투자에 따른 과실이나 평가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잘못 보고되거나 또 중주상이 누락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미 FTA를 정상화시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USMCA와 같은 유해 조치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본부장으로서 미국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상황이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관세 변동이 굉장히 심각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세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을 정부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1조, 그다음에 232조, 또 308조 등 해서 지금 관세 압박이 아마 150일 사이에 조사 이후에 이제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재정과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너무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최악으로 발생하거나 동시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 둔화라고 말씀하셨지만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하락할 경우 2%가 아니라 1%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렇게 좀 어떤 그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지금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상황도 안 좋고 재정 건전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번 대미 투자 특별법에 넣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 부분은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정상으로는 3월 9일 날 통과 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답변이 있는가입니다. 그게 충분히 답변이 있고 그래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판단하면 통과시켜야죠. 그러나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글쎄 잘 모르겠어라는 상황에서 3월 9일 날 통과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상 두 분 간사님을 제외하고는 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